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두레박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익힐 주제는 휴머니스트, 즉 리버럴 아트, 즉 인문학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인문학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는 IT와 AI, 즉 인공지능 기술을 소유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왜 기초 교양인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인문학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인문학의 유래와 개념 및 최근의 위기와 열풍의 동향을 두 차례로 나누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첫 시간으로 유래와 기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루는 데 반하여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합니다. 인문학의 유래는 먼 원시 시대로까지 올라갑니다. 원시 인류는 동식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을 하고 그 주술 활동으로 벽화 등 예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부족을 지켜준 절대자를 갈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화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특히 그리스에서는 신화가 디오니스 축제로 승화되고 이어서 오르페우스 원시 교단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리고 교단의 제사장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으로 자연의 본질과 원리를 추구함으로써 철학으로까지 발전시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문학으로 발전된다고 보여집니다. 인문학의 배경이 되는 최초의 서양 철학은 그리스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발칸반도가 아니라 여러 문화가 교차하고 중개무역이 발달하여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국가인 밀레투스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이 지역은 이미 BC 7세기경 신화에서 이성으로 자연의 원질 즉 아르케를 찾는 자연 철학이 시작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의 시조라고 불렀던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고 피타고라스는 수, 데모크리투스는 원자, 헤라클레이투스는 불이라고 하여 최초로 철학이 시작되었으나 이들은 인문학의 시작은 아닙니다. BC 5세기 후반 최초의 동서양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그리스가 승리한 후 전쟁을 주도한 아테네가 그리스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아테네 폴리스가 경제와 민주정이 크게 발달하게 되자 전 그리스의 지식인들이 아테네로 몰려들어서 학문과 문화도 융성하게 됩니다. 이때 아테네를 중심으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등 인간 철학이 나타납니다. 특히 민주정이 발달하면서 교육은 물론 공직이나 재판에서 운변술이 중요해지자 이를 가리키는 직업적 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칭 지혜 있는 자, 즉 소피스트라고 부르며 돈을 받고 수사학과 운변술 등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고 가치 판단의 기준도 각자 개인의 유용성이라고 보아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므로 상대주의 또는 해이주의 윤리설 또는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플라톤으로부터 궤변론자라고 비판을 받았으나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 탐구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 양성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체육, 문법, 수사, 음악, 수학, 지리 또는 철학 등을 가르쳤고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스와 함께하다라고 하는 찬미어인 에우를 합쳐서 어린이와 함께 있다라는 뜻으로 파이데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인문 교육을 의미하여 인문학의 기원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는 파이데이아 즉
교육을 통해서 아레테, 탁월함이죠.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인문학 장소요 대학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의 필로소퍼스라고 하여 최초로 철학을 필로소피아라고 부르는 기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엇갈리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로스는 사랑을, 소피아는 지혜를 의미하여 철학의 어원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필로소피아를 한자어 철학이라고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1874년 백일신론을 쓴 일본의 니시야마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일신론은 100가지 학문을 하나로 통일하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의미죠. 참고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도 하기야가 성스러움을 의미하고 그래서 합하면 성스러운 지혜의 성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차후에 자세히 볼 기회가 있기에 여기서는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자신은 자기가 무지함을 알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청년들에게 문답법과 삼파서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이나 논리적인 모순을 이끌어냄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했죠. 자, 인간이 이성을 통한 보편적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할 때 참된 설이 실현되고 덕이 된다고 봐 지덕복 합일사상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윤리를 보편적 절대적 윤리설이라고 하며 진정한 인문학의 시조라 평가받기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들은 모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알려져 있지만 잘못 알려진 사실이죠. 먼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아폴론 신을 모시고 있는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던 말을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했다라고 하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본 화면에 있는 다비드의 그림처럼 죄도 없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도망가라고 하는 충고도 거절하고 순수히 죽음을 받아들여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인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가치 판단 기준이나 윤리적인 판단 기준은 상반되지만 자연에서 인간으로 탐구의 중심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인문학이 시작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다음 그림의 물을 붓고 물을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소크라테스와 그의 부인 크산티페죠. 영어로 크산티페가 악처를 의미하죠. 바로 소크라테스의 부인 이름이 악처의 어원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 그림은 악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역사적 악처에 시달리던 소크라테스가 결혼을 적극 권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정답은 나만 당할 수 없어서. 좀 어색한가요? 자, 그럼 소크라테스의 크산티페를 포함하여 서양의 3대 악처는 누구일까요? 아시죠?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 존 웨슬리의 부인 몰리 골드 호크 바제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를 추가하면 4대 악녀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역사상 최고의 악녀는 누구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웨슬리의 부인 몰디 골드 호크 바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못 구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누구일까요? 교인들은 너무나 한 분이라 다 아시죠. 영국의 종교 개혁가이자 감리교 창시자이신 분이죠. 내친 김에 중국의 3대 악녀는 누구일까요? 네, 한나라를 건국한 고조 유방의 부인 여태우죠. 그 다음에 당고종의 측천무, 마지막으로 청한풍제의 서태우
등인데 이 세 분들은 다 같이 여걸이기도 하죠. 악녀이면서 여걸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공화정 때 키케로가 기원전 55년에 웅변과 양성 과정인 웅변학교를 마련하고 쓴 연설가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인간다움 또는 인문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후마니타스를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그리스의 파이데이아를 계승하여 진정한 인문학의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뒤 1808년 독일의 교육자 리판머에 의해서 인문주의, 독일어로는 후마니스무스로 정착됩니다. 한편 다양한 분야의 엄청난 규모의 저작을 남긴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 시대에 뛰어난 웅변수를 겸비한 변호사요 공화주의자로 정적 카탈리나를 밀어내고 첫 번째 로마의 국부에까지 올랐지만 제정을 반대하고 공화주의를 추구하다가 2차 삼두 정치 때 클레오파트라의 두 번째 애인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63세에 손과 목이 잘려 로마 광장의 연단 위에 매달리는 치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뜨거운 인간애와 훌륭한 성품을 가진 도덕적 인간이었고 자기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자유를 더욱 귀하게 여겼던 정치가요 스투아 철학자였습니다. 의무론, 수사학, 국가론 등 로마 최고의 많은 저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게르만의 이동으로 476년 소로마의 멸망에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약 1000여년가를 중세라고 하고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신앙 중심의 사이였죠. 그래서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아트 또는 아트 리버럴 등이 사용되고 대학의 커리큘럼도 문법, 수사학, 논리학 등의 3학과 산술, 음악, 기악, 천문학 등의 4과 등으로 편제되는 등 인문학의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문학의 발달과 개념 및 위기와 열풍을 인문학 2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두레박 검색하시고 가급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두레박 박병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